안녕하세요. 그리스도대학교의 이상철 교수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t-테스트의 마지막 우리가 방법론인 Failed Sample t-테스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Failed Sample t-테스트는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의 확장인데요. 두 집단을 비교하는데 두 집단이 독립적인 집단이 아니고 우리가 시간의 전후를 비교할 때 쓰는 게 Failed Sample t-테스트입니다. 왜냐하면 Failed Sample t-테스트는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와 틀리게 다른 방법론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을 두 번 측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failed sample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고 failed sample로 우리가 분석하게 될 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independent sample t-테스트의 우리가 통계적인 방법, 즉 수식에 의해서 구해주는 게 아니고 failed sample에 의한 t-테스트 방법론을 이용해서 구해주기 때문에 약간 틀리게 됩니다. 먼저 정의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K제약 회사는 이번에 다이어트 약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신제품 개발 부서에서는 이 다이어트 약을 먹으면 3개월 안에 살이 빠져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 회사의 경영진은 이 새롭게 개발한 다이어트 약이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모아서 다이어트 약을 맞기 전에 체중과 다이어트 약을 먹은 후에 3개월 후에 체중을 조사해서 과연 체중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비교를 해서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운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해 보는 게 이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가설을 보시면 귀무가설이 있죠. 귀무가설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체중의 변화가 없다라는 게 귀무가설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전 시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귀무가설은 동질하다, 차이가 없다라는 확률값,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가설을 내세우고요. 이 가설의 확률값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귀무가설이 맞는지 연구가설이 맞는지를 검증해 준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SPSS는 귀무가설이 맞을 확률값을 우리가 구해주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확률값이 0.05보다 내려갔을 경우에, 즉 유의 수준이 0.05보다 떨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귀무가설이 틀리다라고 얘기하고 연구가설이 맞다라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확률적으로 볼 때 A와 B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가설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mu D라고 했습니다. 이 D라는 것은 디퍼런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평균, 즉 두 개의 한 사람의 전의 체중과 후의 체중을 뺐을 경우에 이 뺐을 경우에 체중이 0이다 라는 경우는 체중이 똑같다는 얘기겠죠. 이거를 우리가 분석해 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모집단 A의 표본과 B의 표본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전의 표본과 후의 표본을 얘기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라는 거는 이 전의 체중과 후의 체중을 뺀 체중의 값을 이용을 해서 이 값의 평균 값을 이용해서 확률적으로 분석해 주게 되는 거죠. 이건 이론적인 배경이고요. 실질적으로 통계 분석에서는 어떻게 사용이 될지 뒷부분에 가서 실제로 분석해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검정 통계량이고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같다 틀리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겠죠. 자, 먼저 그 다음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SPSS를 실행시키고요. 자, 오픈. 그 다음에 페어드 샘플 t-테스트를 설정해서 오픈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섭취 전과 섭취 후에 체중이 이렇게 나와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paired sample t-테스트는 집단을 구분하는 변수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집단을 이렇게 두 개로 쪼개서 변수로 두 개로 설정을 해서 분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지금부터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nalyze 들어가서요. Compare means 들어가면 Failed Sample t-테스트라고 우리가 보이시죠? Failed Sample t-테스트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섭취 전과 섭취 후를 클릭해서 섭취 전을 클릭하신 후 오른쪽으로 넣고요. 섭취 후를 클릭해서 오른쪽 화살표를 넣습니다. 자, 그러면 섭취 전과 후에 베리어블이 이렇게 묶여서 쌍으로 묶여졌다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OK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Failed Sample t-테스트의 우리가 결과치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페일드 샘플 설치 전에 73kg이었고요. 설치 후에는 70kg으로 떨어졌습니다. 약 한 2.5kg의 체중 차이가 났네요. 과연 이 2.5kg의 체중 차이는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느냐, 즉 평균의 차이는 없었는데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체중은 오차 범위 안에, 즉 오차 때문에 생긴 그 값의 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검증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데이터 샘플은 20명을 이용해서 한 거고요. 데이터 샘플이 똑같아야 되겠죠. 한 사람을 2번 측정한 거기 때문에 샘플 에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섭취 전과 후에 페일드 샘플의 t-테스트 결과치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민이라는 건 뭐냐면 이 두 사이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55kg의 차이가 나온 거죠. 자, 쭉 봤을 때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시그니피컨트 값을 보게 되겠죠. 자, 시그니피컨트 값을 보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가설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본 가설은 뭐라 그랬죠? 섭취 전의 체중과 섭취 후의 체중은 차이가 없다. 즉 동질하다. 체중이 변화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률 값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해 봤다 그랬죠. 확률적으로 봤을 때 0.002입니다. 즉 거의 0%입니다. 그죠? 즉 뭐냐? 두 집단의 체중은 차이가 없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제로다,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겠죠. 즉 동질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우리가 통계 분석은 되게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통계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전에서도 계속 설명했듯이 우리가 책을 보시면 이 표를 이용을 해서 보고서로 정리하는 표가 나와 있고요. 이 표를만 가지고 표를 정리만 하는 게 아니고 이 표에 대한 해석을 내려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집단의 체중은 차이가 있다 없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차이가 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아마 이 통계치가 연구개발부서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개발부서는 이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왜 체중의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즉 약의 성분과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게 되겠죠. 즉 통계적으로만 이렇게 검증해서 보고서가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원인을 우리가 밝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한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이 샘플을 이용해서 통계치를 검증해 주게 되고요. 이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를 통계치를 검증해 주고 이 통계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라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증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써 우리가 t-테스트에 대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통계 분석 방법 중에 평균 차이 검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평균 차이 검증에는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의 집단의 평균을 나타내주는 원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두 집단, 독립적인 두 집단의 평균을 분석해주는 인디펜던트 샘플 t-테스트, 그 다음에 시간의 전후를 2가지로 쪼개서 우리가 분석해주는, 한 사람을 2번 측정해서 전과 후를 나눠서 그 전과 후의 차이가 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주는 페어드 샘플 t-테스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 3개 집단 이상으로 분석해주게 되는 아노바 분석을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